LA 지역의 시위가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일, 금요일 LA 지역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아이스 요원들이 급습하면서 이제 불체자 단속 활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단속 조치에 반발해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로스앤젤레스 도심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바시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의류 공장, 의류 도매 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인 비즈니스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형 한인 의류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LA 한인타운에 비즈니스 경제 젖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자바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특성상 이 자바시장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급습이 이루어져서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반발해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시위가 격화가 됐고 지금 이번 주 어제 들어서도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군병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A 경찰국에 따르면은 나흘 동안 56명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게 나흘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점차 시위가 지금 현재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차 방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방 청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하면서 이게 시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부 시위대가 그 웨이모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방화하고 여러 대를 이제 파손시키고 하면서 약간 폭력적인 그런 파손 행위로 파괴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하필 웨이모 택시를 파괴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또 택시 운전사 이런 업종에도 종사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택시가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이제 웨이모 택시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하면서 이게 시작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경찰차를 방화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점을 약탈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상당히 번지고 있어요. 참 이 미국의 시위가 이게 문제죠. 이게 가끔씩 시위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 속에서 그래요. 경찰하고 충돌까지도 그래도 안 되지만 경찰과 진압하려는 경찰과 지금은 캘리포니아 경찰도 아닙니다.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된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충돌하는 것까지 그렇다.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면은 상점 약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거 문제죠. 근데 이번 시위도 주말을 지나고 이번 주 어제 월요일로 넘어가면서 나흘째 가면서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경찰차도 방화하고 그리고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A 경찰국에 따르면은 나흘 동안에 총 56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시위에 끼어든 일부 폭력 분자들이 평화적인 이민개혁 요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조직적 폭력적으로 시위가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사실 이번에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곳곳에서 좀 강력한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일부 지난주에도 일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엄마를 체포를 하는데 10대
소녀가 그 엄마 체포를 막아서니까 나중에는 강제로 막 체포를 하다가 그 10대 소녀까지 수갑을 채워서 같이 연행을 하더라고요. 맞아,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상당수, 대부분은 사실은 60% 이상,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니까 60% 이상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범법자, 불체자 체포라든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인들의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민 정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과격한, 좀 과한 체포 장면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인권이 좀 무시되는 그런 체포와 추방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하면서 안 그래도 약간 이게 반감들이 좀 쌓여 있던 와중에 LA에서 이게 폭발을 한 거죠. 처음에는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이렇게 막 체포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멕시코 국기를 들고 그다음에 다른 중남미 국가의 국기를 들고 거기에 반발하면서 뛰쳐나왔던 그런 시위가 이제 주말을 지나고 며칠 지나면서 그 LA 트럼프 행정부와 LA 경찰국에 따르면은 시위에 폭력 분자들이, 그러니까 전문 폭력 분자들이 시위대가 한마디로 좀 전문 시위대가 끼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평화적인 이민 개혁 요구를 현재 왜곡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위 자체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고 시위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변질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동의나 그런 거 없이 주 방위군 군대 2,000명을 LA에 배치하고 실제로 300명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과격해지면서 어제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습니다. 캠프 패들턴 소속의 해병대 700명을 LA 시내로 투입을 했고요. 지금 주 방위군 2,000명 더 투입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국방부는 연방법 집행관과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연방법 집행관과 또 연방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면서 주 방위군 2,000명에 해병대 700명 그리고 2,000명 더 추가.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민주당 측은 명백한 연방 정부의 권력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지금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상당한 상황이에요. LA 지역, LA 다운타운 지역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 또 한인 비즈니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바 시장이라는 곳이 LA의 의류 한마디로 공장 도매상입니다. 근데 한때 지금은 한인 비즈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한때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한인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을 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LA 윌셔를 중심으로 한 윌셔 블루바드 중심으로 한 그 LA 다운타운의 한인 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바 시장이 성장하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바 시장하고 한인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죠. 지금은 좀 이제 파산 시청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성장한 포레버 21이라는 의류 브랜드도 사실은 이제 LA 지역 이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류 도매업을 지금도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류 도매업들이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자바 시장인데 이번 단속에서 실제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의류 도매 매장이죠. 네. 앰비언스라는 의류 매장에 이제 급습을 해서 종업원들, 그러니까 한인을 체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바 시장에 많은 한인 뭐 의류 매장들 뭐 그런 곳에 아무래도 그 히스패닉 네, 중남미 출신 종업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불법 체류자입니다. 네, 미국의 상황들, 뭐, 그거 부인할 수 없죠. 뭐, 업주들 입장에서는 요즘의 분위기에서 신분 확인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바시장 패션 디스트릭, 그 단체 한인회나 뭐 단체들도 신분 확인 잘 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뭐 이게 사실은 가짜 신분증도 많고 이거를 업주가 다 이 신분 확인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 자바시장 한인 업체들에도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체류 신분이 없는 그런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그 자바시장 패션 디스트릭 한인 의류 대형 의류 업체 같은 곳에 아이스 요원들이 급습을 해서 이렇게 신분증 검사들을 하고 뭐 대형 뭐 체포 작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단속 자체가 자바시장 한인 업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불안한 것이 또 이제 뭐 안 그래도 이렇게 자바시장 중심으로 단속이 벌어지고 다운타운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과격해지고 또 상점 약탈이 시작되고 하니까 한인들은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92년 그 LA 폭동 당시에 한인들이 받았던 그런 피해와 폭동 피해가 고스란히 한인들에게 갔었으니까 그것도 충격과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에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부르죠. 한인 자경단. 당시에 92년 LA 폭동 당시 사실은 그때 흑인 폭동이었는데 경찰들의 흑인 뭐 과잉 진압에 반발해서 일어난 흑인 폭동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경찰 병력이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부촌 뭐 그 베벌리 힐스라든지 벨레어 같이 뭐 그런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쪽을 막고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 길이 열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인 비즈니스하고 한인 비즈니스가 흑인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거기서 조금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길이 한인타운 쪽으로 번지면서 당시에 완전히 한인타운이 며칠 동안 무법천지가 됐었죠. 경찰 병력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됐었는데 그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한인들이 뭐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자경단을 꾸리고 그 다음에 상가 옥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타운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유명하죠. 그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사실 멋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슬픈 한인 이민 역사이고 아직도 한인들에게 또 LA 특히 한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루프탑 코리안 모습을 올리면서 좀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들의 과거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실제 이런 모습이 괜히 또 과격 시위가 한인타운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와 긴장감이 한인타운 쪽에 굉장히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인들의 불안한 심리, 지금 그 중남미 중심의 불법 체류자들 체포 단속 작전으로 인해서 비롯된 지금 과격 시위 그리고 뭐 군대가 동원된 지금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LA 상황 속에서 한인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LA 한인회 좀 연결을 해서 지금 LA 지역 한인들의 상황하고 지금 어떻게 대처들을 하고 계신지 좀 살짝 들어봤는데요. 어제 저희 KTN 유광진 편집국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인회에서는 지금 그 한인 비상 그 연락망을 저희가 지금 가동해서 단체장들, 언론사들, 그리고 총영사관 이렇게 포함한 저희가 종합 네트워크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금 상시로 계속 그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 전파를 하고 있고요. 네. 한인 피해가 치솟이 없도록 최소한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상황 전달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다 사실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 지금 이 시위대에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게 그 연방 건물이 위치한 다운타운 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 그 건물 그 주변으로만 지금은 시위대가 지금 몰려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 한인 피해나 한인 뭐 체포자 또는 한인타운에 무슨 피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한데 네네. 이러한 시위하는 분들이 약간 과격분자들이 또 어느 방향으로 언제 튈지를 모르니까 네네. 지금 그거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각 또 현장에 취재 나가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꼭 그 관계자들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상황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2년 뭐 흑인들의 경찰 탄압 뭐 이렇게 과격 진압 뭐 체포로 촉발됐던 시위가 한인타운으로 번졌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LA 한인 커뮤니티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지금 시위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리포트하면서 지금 긴장감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상황 이런 와중에 그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다니 참 너무나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좀 소송을 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뉴섬 주지사를 조롱하면서 뉴섬 주지사 체포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고려할 수 있다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뉴섬 주지사는 해병대 배치를 지금 도발이다 라고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움과 분열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트럼프 정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충돌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캘리포니아를 잡으려고 소요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 얘기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지사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갈지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고요. 이 상황이 좀 단순한 시위대와 진압, 거리 충돌을 넘어서 미국 내의 이민 문제, 또 정치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시위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분열 문제, 그리고 법적인 권력 행사, 연방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정당성까지 상당히 좀 번지고 있고, 한인들 입장에서는 92년의 그 아픔이 또다시 한인들에게 오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금 상황을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이 될지, 좀 이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시위대와 이민 단속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LA 상황입니다.